이번 시간에는 추천주 리뷰 시간으로 D-Wave 퀀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멤버십 영상에서는 2월 달부터 꾸준히 추천을 드렸었고요. 아마 이제 양자 관련주 중에서는 가장 많이, 가장 빈번하게 추천을 드렸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제 10월 7일 날 추천을 드렸습니다. 추천 후에 500% 정도가 상승을 했고요. 최근 추천 후에는 5거래일 만에 28%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양자주들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뭐 너나 할 것 없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시세를 내주고 있고, 특히 이제 뭐 실스크까지도 엄청나게 지금 그 상승을 리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리게티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요. 반면 이제 퀀텀이라든지 아이온큐 이런 주식들은 잠깐 주춤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오늘은 이제 공매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마크 슈크렐리라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아이온큐 다룰 때 한번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작정하고 양자 관련주들을 공매도를 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엄청난 이제 손해를 봤다고 하죠. 슈크렐리는 양자 컴퓨팅의 상업적 잠재력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죠. 이 기업들이 장난이나 절박한 인수를 통해서 매출을 부풀리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특히 이제 아이온큐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했죠. 그리고 양자 컴퓨팅 투자가 투기성 베팅에 더 가깝다고 말했으며, 해당 분야 선도 기업들의 양자 기술에 대한 주장은 터무니없는 발언이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슈크렐리는 아이온큐를 자신의 경력 중 가장 좋은 공매도 대상 중에 하나다라고 부르면서 아이온큐와 리게티의 장비가 자주 오프라인 상태이거나 성능이 저조하다며 이 분야의 기술적 과대 광고가 현실과 맞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슈크렐리는 디에브 퀀텀을 고전 컴퓨팅에 뒤처지고 다르파의 외면을 받는다는 점을 들어서 막다른 길이다라고 폄하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사실 틀린 말은 없어요. 틀린 말은 없고,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워딩들이 세서 그렇지 양자 컴퓨팅 요 섹터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굉장히 명확하게 지적을 한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 주가는 대부분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역시 무슨 일이 있어도 컨센서스에 맞서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매매의 본질에 가장 가까운 개념이 바로 이 컨센서스라는 개념이거든요. 회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할 수가 있죠. 하지만 시세라는 것은 결국 한 곳으로 수렴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생각이 이 컵 하나에 모두 섞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뭐 빨간 컵, 파란 컵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같은 컵이지만은 파란색 물이 담겨 있는 컵도 있고요. 빨간색 물이 담겨 있는 컵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개별 투자자들의 본인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생각들이 다 모여 가지고 하나의 주식에 이렇게 시세를 보여주게 되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빨간색하고 파란색을 섞으면 보라색이 되죠. 하지만 그 보라색이라는 것도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라색은 빨간색에 가까운 보라색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교해서 색깔을 비교해 보시면 이 작은 컵도 사실 보라색이에요. 이 색도 보라색이죠. 하지만은 약간 빨간빛을 띠는 보라색에 가깝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문제는 그럼 이것을 빨강이냐 파랑이냐 둘 중에 하나로 골라라 라고 물어본다면은 빨간색이라고 답할 수밖에 없죠. 빨간 빛에 더 가깝기 때문이죠.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컨센서스에 대한 핵심 개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불구스름한 요 느낌을 보고서 빨간 물을 더 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요 종목에 계속적으로 진입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물컵의 색은 점점 더 빨개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이것 봐라. 빨간색이 맞잖아.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컨센서스를 설명하는 어떤 가장 쉬운 그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 대세가 거의 빨간색으로 상승하는 걸로 기울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 공매도 세력이 아무리 파란색 물을 탄다고 하더라도 요게 더 이상 파래지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요건 이제 아이온큐의 차트인데요. 비교적 이렇게 위아래 파동이 좀 명확한 그런 차트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부분이 상승하는 파동이고요. 파란색 부분은 이제 하락하는 그런 파동이에요. 그래서 전체 추세는 상승을 하고 있다. 상승이 뚜렷하다라는 것이 느껴지시죠? 그래서 여기 이제 지점을 표시를 해놨는데요. 초록색 지점, 그 다음에 갈색 지점이 있는데요. 초록색 지점은 장기 추세는 역시 상승이죠. 변함이 없고요. 단기 파동도 역시 상승을 하고 있는 그 끝무렵입니다. 해당 시점의 가격은 역시 상승이었고요. 고점을 찍고 있던 그런 때였죠. 그다음에 이제 갈색 쪽을 보시면은 역시 추세는 변함이 없죠. 상승을 하고 있는 거고,
단기 파동은 하락의 끝무렵이었고 해당 시점의 가격 또한 조정을 많이 받아 가지고 하락을 해 있었던 그런 위치다라는 거죠. 기술적 분석을 할 때는 추세, 파동, 가격 요 순서대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인제 추세라는 것은 결국 그겁니다. 이 종목을 선택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요거를 결정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추세가 상방인 것만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네, 파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할 때 매매를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매매를 잠시 중단할 것이냐 요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점에서는 우리가 굳이 매매를 시작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반전이 나오는 그 타이밍이 매매를 시작할 타이밍이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해당 시점의 가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비중을 조절할 것이냐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지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위에서 꺾이는 그 시점에서는 비중을 덜어줘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다시 또 여기서는 비중을 높여 나가는 그런 시점이 되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잘 섞어 가지고 차트를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양자 전체 종목의 매매 방식은 부분 유동 전략이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물량은 고정으로 건드리지 않으면서 일부 물량만 우리가 스윙을 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동 생성과 캔들 몸통의 폭에 따라서 2배 가까이 수익의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100% 그냥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는 거 또는 그냥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예. 계속 들고만 있어요. 내리든 오르든 들고만 있는 거. 이렇게 양극단이 아니고 그 중간선에서 비중을 조절해 나가는 그런 부분 유동 전략을 취했을 때 최근 추세에서는 거의 2배 이상 수익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여러 종목을 매매할 것도 없이 단일 종목으로도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 주식에는 한국 주식하고는 크게 다르게 숏이라는 게 또 있죠. 숏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가장 변동성이 크고 상승 비전이 강력한 섹터가 바로 양자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승 비전이라는 것은 결국 아까 얘기했던 요 빨간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 물을 들고서 요 종목 안에 담으려고 하는 어떤 투자자들의 행렬이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요렇게 설명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또 양자주들의 특징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예전보다 굉장히 좀 양자 관련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섹터나 종목의 뉴스량이 대폭 증가 중이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실스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숨도 안 쉬고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종목별로 살펴보시면요. 디웨이브 퀀텀이 패스트 컴퍼니의 넥스트 빅 싱스 인 테크 어워즈에서 수상자로 선정이 됐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가장 강력한 양자업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큐 얼라이언스의 창립 멤버로 최근에 참여를 했다라는 소식. 그다음에 JP 모간이 양자 컴퓨팅을 비롯한 전략 기술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또 최근에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노보노디스크의 지주회사죠. 노보홀딩스가 3억 유로 이상을 양자컴 벤처 펀드에 투자했다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양자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경찰차 배치를 최적화하는 공동 기술 검증 프로젝트를 완료했다라는 거죠. 다음은 이제 실스크의 뉴스인데요. 와이즈셋이 11월 10일 스페이스X의 펠컨 9을 통해서 캘리포니아에서 새로운 나노 위성을 발사를 했는데요. 이 위성이 실스크의 포스트 양자 암호화 기술을 장착해서 우주에서의 통신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에요. 그리고 위켄그룹 과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금융업계를 위한 포스트 양자 KYC 솔루션을 개발했다라는 소식이고요. 데이터 회독 위험을 줄이고 데이터 보호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기 위해서 협력한다. 그런 소식입니다. 그리고 랜디스, GYR하고 북미 에너지 인프라의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TSS가 미국 방위 및 정부기관을 위한 양자 저항 보안 반도체 솔루션 개발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소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게티 같은 경우에는 국방 분야를 중심으로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소식이고요. 약 570만 달러 상당의 양자 컴퓨터 시스템 2대를 수주했다라는 소식도 발표를 했었죠. 한편 이제 퀀텀컴이라든지 아이온큐 쪽은 오퍼링 이슈 때문에 상당히 약세를 보이고 있죠. 특히 이제 퀀텀 컴퓨팅이 7억 5천만 달러의 유증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약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뭐 4분의 1, 뭐 5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규모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규모보다는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죠. 또 이제 아이온큐도 20억 달러 규모의 주식을 발행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었고요.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활발한 인수합병을 통해서 몸집 불리기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해 초였죠. 그래서 젠슨왕의 발언으로 엄청난 타격을 한번 받았었지만 양자 관련주는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상승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고점에 다다랐거나 넘어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폭발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 양자 관련주의 브레이크를 누가 걸 수 있을까라는 거죠. 일단 첫 번째로서 젠슨왕이나 여러 이제 기업인들이죠.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인플루언서, 그 사람들의 입은 더 이상 영향을 못 준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미 내성이 생겼습니다. 그때 1월 달에 젠슨왕 사태, 그때 이미 내성이 생겼고, 그때 아마 회복을 못 했다면은 지금도 그 인플루언서들의 한마디 한마디에 휘둘렸을 거예요. 하지만은 주가가 이제 일시적으로 하락을 할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상승을 한다라는 그런 이제 컨센서스가 거의 90% 이상 형성이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의 누구도 의심을 하지 않는 그런 단계에 와 있죠. 그래서 아마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오더라도 저가 매수세는 그전보다 훨씬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두 번째 이제 공매도인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인제는 반기는 그런 추세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 같으면은 이제 공매도 누가 쳤다 하면은 굉장히 좀 공포에 떨면서 던지고 나가는 사람이 많았다면, 지금 오히려 인제 반기는 추세고,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숏 스퀴즈죠. 숏 스퀴즈가 따라 붙기 때문에 오히려 시세가 2배 이상 튀는 그런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제 '적은 내부에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 자금줄이에요. 자금을 어떻게 대느냐. 고것이 가장 좀 심각한 그런 이슈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퍼링 이슈인데요. 오퍼링만큼은 시장에서 좋게 해석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인제 자금 조달이 필요할 텐데, 그 자금을 어떤 식으로 조달할 것이냐. 그것이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논란의 어떤 중심에 있었던 어떤 양자의 상용화라든지 양자 기술의 어떤 발전성, 요런 거에 대해서 인제 의심하는 단계를 거의 다 넘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인제 투자 전략은 부분 유동 전략이 맞지 않겠냐 하는 거죠. 그래서 부분 유동 전략으로 영민하게 이익 실현 타이밍을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이렇게 생긴 이제 잉여 수익으로 양자뿐만 아니라 다른 순환 테마들이 많죠. 그런 순환 테마에 골고루 들어가 가지고 수익을 내는 것이 현재 시장에서는 가장 효율성이 높은 그런 전략이 될 수 있겠다.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천주 리뷰 시간으로 디웨이브 퀀텀에 대해서, 그리고 양자 관련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